때부터 병원 들어가면 알코올 냄새 그런 거 나잖아요. 그게 전 되게 좋았거든요.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혹시 참여할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보셔서 그때 정확히 이렇게 썼어요. 약대 희망은 아주 터무니없지는 맞아요, 않아 맞아요. 보이는데 맞아요. 그냥 생기부에 1학년 때부터 그래도 조금 다른 학문보다는 약학을 키워드로 삼아서 안녕하세요. 황순이의 수업 중 딴 얘기 황순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학과 약학과를 모셔봤습니다. 이화여고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과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 한 5년 사이에 그런 걸 너무 강하게 느꼈는데요. 드디어 모셔봤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5학번으로 가톨릭대학교 약학과에 입학하게 된 이화여고 136기 졸업생 박슬아입니다. 입시 결과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절대적으로도 좋고 내신에 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신도 얘기해도 괜찮죠? 네. 내신이랑 6장의 결과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학년 1학기까지 종합 내신이 1.76으로 졸업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고 가톨릭대학교 약학과랑 고려대학교 화학과에는 최초합으로 합격을 했고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계열은 추합으로 합격을 했고 가천대랑 경희대 그리고 성대 약학과는 불합했습니다. 사실 1.76이면은 약학과 치고 뭐 엄청 좋지도 뭐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긴 한데 무려 이제 가톨릭대 약학과를 진학한 거는 좀 괜찮은 성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톨릭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데이터를 삼포도로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톨릭대 입학처에서 입시 결과 한번 보시면 합격자 데이터들이 동그라미로 다 나와 있어요. 대체로 아마 1점 중반 내외로 좀 촘촘하게 있을 거고 그 뒤로는 약간 뜨문뜨문하게 있을 텐데 아마 2등급 때도 있을 겁니다. 학교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슬아는 1.76으로 합격을 했고요. 네, 가톨릭대가 되게 친절하게 온라인으로 되게 좋은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세미나 코너 중에 합격생의 우수 사례를 합격생들이 직접 발표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낯이 익은 얼굴이 나오고 뭐야 했더니 이제 슬아가 거기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우수 사례로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톨릭대 또 간판과인데 간판과에 또 이런 우수 사례를 발표하게 된 게 기특하기도 한데 그 발표를 하게 된 계기랑 소감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가톨릭대학교에 그런 세미나가 있는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합격 통보를 받고 여유로운 생활을 좀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입학사정관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혹시 가톨릭대학교에 이러한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혹시 참여할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보셔서 그때는 확답을 드리진 못하고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세미나를 찾아봤는데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또 부담감이 좀 많이 심했고 또 생중계라 좀 실수할까?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그래도 대학교에서 하는 처음이자 저한테만 그래도 주어진 좋은 기회인데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좀 자신감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참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PPT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도 안 됐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좋은 퀄리티의 발표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도 가지고 그래서 PPT에 넣은 내용보다 좀 더 많은 내용을 말로 말씀드리려고 발표 전까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유튜브 생중계를 할 때 부모님께서도 제가 직접적으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떻게 아시고 보시고 끝나고 나서 자랑스럽다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도 댓글도 그때 달아주셔가지고 좋은 경험이었고 또 참여하기도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들이 이렇게 양질의 정보를 많이 공개하니까 입학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세미나라든지 여러 자료들을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 영상 지금도 볼 수 있지 않나? 네, 그 영상 이제 보시면 슬아가 나옵니다. 오늘은 또 거기서 못다한 얘기들을 많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화여고 맞춤으로 좀. 진짜 이화여고의 가장 흔한 워스트 케이스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1학년 때 일단 약학과를 희망합니다. 약학과를 거의 뭐 1학년 때 한 학급에 거의 10명? 그쵸. 조금
보통 과장 보태면 한 10명 그쵸. 정도가 약학과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제 점점 막 반토막 되죠. 반감기처럼. 계속 관심을 갖는데 또 세특에는 약으로 이상하게 도배를 해놨어. 그쵸. 근데 내신은 막 2등급, 3등급 이렇게 밀려나 버리면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자고 생명을 가자니 생명도 또 나름 레드오션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경계의식을 많이 심어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약학과를 준비하더라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 많이 하는데 트라 얘기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약학과를 희망했던 건가요? 그쵸. 저는 원래는 메디컬 계열을 가고 싶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병원 들어가면 알코올 냄새 그런 거 나잖아요. 그게 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든 병원에서 한번 일을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1학년 때 이제 통합과학 때 화학도 배우잖아요. 그때 화학을 배우면서 조금 공부하는 맛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화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메디컬 계열의 학과라고 하면 뭐 의학과도 있고 간호학과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좀 더 화학에 초점을 맞춘 학과에 진학하고 싶어서 1학년 때부터 약학과를 3학년 때까지 쭉 희망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스타트를 해요. 스타트를 하는데 이제 수고학 내신 안 좋고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약학과의 높은 입결에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내신이 1학년 2학기까지가 1.76이었고 네. 2학년 때 이제 열심히 해보자라고 이제 2학년 이과 가서 이과 과목도 많이 들었는데 2학년 1학기 때 좀 내신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2.38로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합산해서 2등급대로 넘어와 버렸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 타이밍에 되게 불안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 이때 약학과는 높은 학과인데 이거 계속 꿈꿔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이제 이거 내신을 쭉 해도 되나? 그래서 막 그 시기에 정시로 돌릴까라는 마음도 되게 많이 가졌는데 솔직히 다들 아시겠지만 현역으로 정시로 메디컬과를 가는 건 너무 힘든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또 이제 2학년 2학기부터 정시로 돌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때를 노려보자.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이걸 회복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뭐 결론적으로는 2학기 때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내가 그 2학년 초반에 상담을 했었고 그리고 거의 진급 직전에 3학년 진급 직전에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2학년 1학기까지만 해도 수과학이 그래도 되게 좋다. 수과학 내신이 1학년 때까지 1.57이거든. 네. 그래서 조금 떨어졌어도 그게 또 뒷받침되지 않았을까 싶고 한 학기 정도 좀 많이 밀렸지만 다시 좀 잘 복구해서 끝까지 목표를 이뤄낸 모습도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절대적으로 봤을 때 1점 후반의 입장에서 이 6장을 구성할 때 지금 약대를 4장 6학종이었는데 약대 4장에 일반학과 2장이잖아. 네. 4장이나 지원한 게 어떻게 보면 용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 이 용기의 근원이라고 해야 될까? 이 선택을 어떻게 하게 된 거야? 저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학과를 너무 가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머지 2개 학과를 이제 고대랑 성대를 썼는데 솔직히 지금 이제서야 말하지만 그 2개는 저는 무조건 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 추합이 돌더라도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2개 학과만 만약에 약대가 다 떨어지고 붙었으면 어떻게든 반수나 재수를 좀 해서 약대를 가려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약대를 좀 많이 지르긴 했는데 그때 이제 수시 카드 상담을 할 때 담임 선생님하고도 서울대를 쓸까 말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화학과를 이제 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서울대는 면접도 있고 고대나 성대보다는 제가 붙을 확률이 조금 현저히 낮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대를 가도 저는 약대가 아닌 반수를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를 써서 서울대를 붙느니 그냥 서울대 안 쓰고 약대 한 장을 더 쓰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4장 정도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내가 2학년 1학기 때 이게 화학부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적인 면접도 화학2까지 되게 탁월하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런 기회비용 측면은 좀 고려한 것 같고 되게 전략적인 것 같아. 어차피 고려대 성균관대 일반학과는 내가 볼 때도 거의 뭐 수능 최저 학업우수 당연히 맞춘다고 치면 당연히 붙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차피 약대에 대한 어떤 의지나 뭐 일반학과 갔을 때 반수부 이런 걸 확실하게 고려했다면 내장을 투자하는 게 맞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 상담을 했을 때도 약대를 좀 스펙트럼을 넓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네. 약대의 구성이 화려해. 그치? 제일 좋은 가톨릭대, 그 다음 이제 성대, 경희대, 가천대, 일단 병원들이 다 화려한 학교들이잖아. 나는 이 지원한 걸 보고서 와, 용감하다. 그래서 이 약대 스펙트럼을 넓게 할 수도 있었는데 되게 거의 준 메이저 네. 내지 준 메이저급으로 그쵸. 이렇게 쓴 것도 어떻게 보면 고려대 성균관대 일반학과에 대한 보험이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랬던 거네. 맞아요. 근데 지방대 약대나 뭐 조금 먼 경기권 약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 그건 왜 안 쓴 거야? 저는 이거 너무 자신감이 있었나? 그때 당시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가천대까지도 붙을 줄 알았어요. 그냥 1차까지.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성균관대 약대는 엄청 우주 상향을 하는 거고 경희대는 저보다 윗선배분의 진학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집에서도 가깝고 그치. 해서 한번 지원을 해봤던 있지. 거고 그리고 가톨릭대 가천대는 이제 제 수준에서 그래도 조금 높게 써볼 수 있는 학교라서 써봤는데 솔직히 다른 지방 약대는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았고 이제 선생님께서도 지방 약대라고 해서 뭐 내신이 낮아도 맞아. 잘 뽑힌다 맞아. 이런 건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치.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 약대가 우리가 데이터가 별로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더 약간 미지의 영역인 것도 있어서 도전적으로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다행인 것 같고요. 궁금한 게 가천대, 경희대, 가톨릭대 1차 발표 순서가 어땠어? 일단 가톨릭대랑 가천대가 엄청 늦었어요. 그게 12월 초였나? 그래서 엄청 늦었고 경희대 약대가 아마 11월 말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경희대 약대는 붙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1차는. 사례도 있었고 막 하니까. 근데 경희대 약대가 그때 50대 1이었나? 경쟁률이 그랬구나. 엄청 높기도 했고 그래서 떨어졌을 때 아 뭐 그래도 가톨릭이나 가천대 중에 하나는 붙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면접 준비는 그냥 계속 하고 있었죠. 바람직하네 되게. 네,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가톨릭대가 먼저 발표가 나고 그리고 가톨릭대 면접이 끝나고 가천대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그게 다행이다. 네, 완전 다행인데 그래서 가톨릭대 면접까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하고 가천대가 나왔다. 가천대가 이제 붙을 줄 알고 이제 면접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가천대가 떨어지니까 살짝 좀 허무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뒤에는 편히 놀 수 있었죠. 가톨릭대 면접 전에 가천대 결과를 알았더라면 좀 약간 타격이 있었겠다. 그쵸. 아무튼 되게 도전적인 지원이면서도 전략적인 지원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스라를 직접 수업하고 담임한 경우는 아니지만 상담을 찾아와서 느낀 게 좀 많았어요. 되게 뭔가 열심히 해보려는 학생이구나. 그래서 나름 그때 제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이게 뭐 생색내려는 의도는 아니야. 네. 내가 객관적으로 내 스스로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받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상담을 그때 2학년 초반이랑 3학년 진급 직전에 받았는데 그때 어땠어? 그렇게 2학년 때 상담 받은 게? 저는 근데 두 상담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던 게 2학년 초반은 1학년 생기부만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니까 보통 이제 그때는 구체적인 이제 수식 카드를 정하기보다는 선생님께서 저의 생기부를 보시고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소재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을 맞아. 받았던 것 같고 그거를 극복하려고 2, 3학년 때 몇 가지 키워드를 잡고 그거를 이제 계속 심화해서 탐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탐구 주제를 잡을 수 있었고 1학년 때는 솔직히 생기부를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되는지 또 이제 탐구는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보면 제 1학년 생기부에서도 너무 눈에 띄게 보였고 2학년 초반에 받았던 상담은 제가 앞으로 약학과에 진학하려면 1학년 때 했던 탐구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탐구를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3학년 진급 직전에 했었던 상담은 2학년까지 다 마무리되고 그 생기부를 바탕으로 상담을 하는 거니까 수식 카드를 직접 써주시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때 상담은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 1학기 때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 성적을 가지고도 이게 회복이 될까 이 성적으로도 약학과를
제가 지원해도 될까요?를 물어보고 싶어서 상담을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수학 성적이 괜찮게 나온 편이었고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많이 회복을 해서 괜찮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또 이제 그걸 동기부여 삼고 3학년 때 탐구도 더 확장해 나가고 성적도 계속 유지를 하는 방식으로 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2학년이라는 그 1년 안에 사실 많은 일들이 벌어진 거지. 1학년 거를 검토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지를 2학년 초반에 결정해야 되고 2학년 말쯤이면 내가 약대를 희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어느 정도 카드의 구성도 어느 대학 딱 이렇게 픽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방향이 좁혀지고 약대를 몇 장 쓸 수 있을지 일반과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상담하는 입장에서도 확실한 게 아니잖아. 왜냐면 그 10점 그러니까 되는다는 게 무조건 보장된 게 아니고 앞으로의 너의 노력이 기반된 걸 전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얘기하는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웠지만 뭔가 이렇게 찾아오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어가지고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그때 정확히 이렇게 썼어요. 약대 희망은 아주 터무니없지는 않아 보이는데 맞아요. 사실 아주 터무니없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런 경우는 객관적으로 말을 해주는데 이거 아주 터무니없진 않아 보여. 근데 이것도 내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도 내가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담임 입장에서 또 이게 너무 얘를 바람 넣는 것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도 보수적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 아주 터무니없진 않아 보임. 본인이 잘한 거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약학과 학종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건데 약학과 진학에 필요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관점에서 약학과 진학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진짜 여러 가지 역량이 있지만 그 중에 본인이 난 이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다. 저는 일단 약학과를 이제 희망하는 친구들이 보통 과학 실험을 되게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생기부에 비슷한 내용을 담은 적이 있는데 하나의 실험을 하고 실패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2학년 동아리 시간에 1학년 통합과학 때 생명과학 시간에 항균이랑 항생제를 배워서 그거를 이제 키워드로 삼고 2학년 동아리 시간에 그 천연 항생제의 항균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실험이 실패를 해가지고 그냥 실패한 그 시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3학년 동아리 활동 때 이제 2학년 그 실험 같이 했던 친구들 몇 명을 모아서 그 실험이 왜 실패를 했고 그리고 그 오류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우리가 이론상으로 이제 적합한 실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류도 개선하고 재실험도 진행을 해서 3학년 동아리 시간에 진행했던 실험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성공을 하긴 했어요. 물론 이러한 역량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 세미나에 가서 약학과 담당 입학 사정관님이랑 저희 학과 교수님을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장난식으로 좀 하신 말씀이 도망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더 좋은데 약간 도망가지 말아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 보통 약학과라고 하면 의예과를 지원만 했다가 성적이 조금 부족해서 약학과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학종이지만 교과로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반수하기도 편하잖아요. 자신의 생기부에 1학년 때부터 그래도 조금 다른 학문보다는 약학을 키워드로 삼아서 활동을 하는 게 이제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얘가 이제 도망가지 않고 오래 있고 그리고 약학이라는 학문을 진짜 공부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1학년부터 진로를 정하기에는 어렵겠지만 혹시라도 조금 희망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이제 키워드를 좀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약학이랑 의예과를 동시에 합격하는 사례들이 꽤 있거든. 근데 지금 얘기도 되게 인상적인 게 어쨌든 근데 그 약학과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가 계속 그러니까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리스크로 보는 거잖아. 뭔가 의예과를 써야 될 애가 왜 여기 쓴 거 같지? 내신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가? 라는 느낌을 준다면 혹시 그렇게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거를 모든 대학에 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 대학의 특정 교수님들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맞아떨어져서 가톨릭 때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적어도 가톨릭 때는 교수님들의 성향이 좀 그랬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실험 얘기 되게 인상적인데 사실 학교생활기록부가 상향평준화가 많이 됐어요. 아직도 상향평준화가 안 된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험이에요. 왜냐면 학생들은 그냥
그냥 탐구 보고서라고 해서 그냥 어디서 자료 찾아서 긁어와서 요약해서 제출, 이거는 그냥 너무 양적으로 상향 평준화 돼가지고 사실 그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려운데, 실험이라는 거는 사실 하드웨어적인 좀 한계도 있고 뭔가 주도성을 발휘하기에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근데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기특한 것 같고, 담임 선생님도 많이 좀 챙겨주셨을 것 같네. 네, 많은 도움을 주셨죠. 과학 선생님들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부하라는 게 아닌 거 알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이런 의도를 갖고 이런 걸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혹시 본인이 이래서 합격한 것 같다, 본인의 좀 강점은 이런 것 같다 중에 또 혹시 얘기할 게 있을까? 저는 면접 때 질문을 주신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1학년이랑 2학년 때 연속적으로 학교에서 그 프로젝트 봉사 활동을 하잖아요. 그때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치매 관련 봉사활동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단순히 이제 이 봉사활동을 하고 끝났다가 아니라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토대로 음악 감상과 비평 시간에서도 치매를 키워드로 탐구 주제도 많이 했었고, 실제 제가 면접 현장에 갔을 때도 교수님이 이러한 봉사활동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했고 거기서 네가 어떤 것을 느꼈는지라고 질문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봉사활동이 별로 안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런 프로젝트 봉사활동 같은 걸 진행하게 되면 어쨌든 생기부에는 그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되게 나이스한데 3학년 음악 감상과 비평인데, 지금 봉사활동 좀 짚고 넘어갈게요. 봉사활동이 상대적 중요도가 떨어진 건 맞아요. 지금 입시공학적인 관점에서 얘기입니다. 어떤 교육적 가치는 당연히 있지만 봉사활동이 세특이나 창체 다른 것에 비해서 어떤 입시공학적인 영양가는 좀 많이 떨어지죠. 근데 그게 영양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지금 되게 좋은 사례를 보여준 건데, 치매 관련된 봉사를 했었는데 3학년 음악 감상과 비평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 2학년 때 참여한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인지능력 학습지 제작 프로젝트 봉사활동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비약물적인 치료가 정말 치매 지원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 음악 치료를 통한 치매 증상 지원의 실질적 효과라는 주제로 조사했다 하면서 치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이런 내용도 있으면서도 음악 수업에 되게 재밌게 참여한 모습도 잘 나와 있고요. 이거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 음악 선생님이 이러한 맥락을 인지하실 수 있게끔 너가 충분히 그쵸, 어필을 한 게 또 주요하게 작용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봉사를 물어봤는데 음악 얘기까지 한 거지. 네.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 그냥 이제 약학과니까 이제 공부만 잘하는 애들 말고 조금 인성적으로 괜찮은 애들 뽑고 싶으니까 의외의 포인트로 봉사를 딱 물어봤는데, 뭔가 진짜 봉사활동의 경험이 진정성 있게 나왔는데 음악에서 내가 이런 것까지 했다고 하니까 아마 표정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엄청 좋아졌어요. 표정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넘어왔을 것 같아요. 네. 합격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얘기를 해볼 건데요. 선택 과목을 뭘 하셨죠? 2, 3학년 때? 2학년 때 물화생을 했고, 외국어는 프랑스어 하셨고, 네. 저희는 이제 4개가 안 되니까 3개를 했었고, 수과목도 그대로 수업도 물투, 화투, 생투, 그리고 기하, 수가평까지 네. 했어요. 거의 그냥 표본과 같이 네. 잘 해주셨는데, 물투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땠어? 약학과 물투? 필요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투 과목을 안 하면 사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탐 과목은 또 상대평가기도 하고 3학년 내신에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해서 물투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학과와는 관련이 없더라도 물리학 1에 했던 탐구를 물리학 2에서도 심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물론 그런 식으로 탐구를 했고, 그래서 무조건 약학과와 관련된 선택 과목만 해야지가 아니라 물리학도 충분히 약학과와 관련이 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살짝 이과의 표본 그대로 선택 우수 학생들의 과목을 표본이죠. 사실은 제가 이제 약간 의문을 남겼는데, 실제 약학과 애들 나중에 진학해서 물어보세요. 애들 다 물투 대부분 이수했을 겁니다. 사습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차피 지원자 풀에는 우수한 애들 많아요. 다 우수하고 다 내신 좋고, 그럼 들은 애를 당연히 더 선호하겠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줬는데, 물투는 물리원의 확장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잘 활용해줬고, 물리2 딱 앞 내용이 이렇습니다. 항상 맨 앞자리에서 수업을 들으며 늘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다 하면서 또 실험도 나오네요. 여기도. 네. 사실 이런 태도적인 표현들이 진부하게 보일지라도 그 약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물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라는 것 자체가 다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의 모든 과목을 가리지 않고 태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역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되게 좋습니다. 그게 주요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5개 대학 자료나 여러 선택 과목, 권장 과목을 제시하는 대학들 자료를 보면 약학과에 물리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 과목 관련해서 또 이 약학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화학이랑 생명이 일단 핵심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둘 중에 뭐가 조금 더 약학과와 밀접한가? 물론 다 밀접하지만 그걸 모르는 학생도 있어요. 특히 1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약학과에 있어서 화학이란 그리고 생명과학이란 어떤 학문인지 본인의 생각 수준에서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도 1학년 때 약학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생기부를 화학 쪽으로 채워야 되나 아니면 생명과학 쪽으로 채워야 되나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선생님이랑 상담을 할 때도 그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둘 다 그냥 너무 다 중요해서 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1학년, 2학년 때는 화학과 생명과학에서 스펙트럼을 조금 넓게 탐구를 많이 진행을 하다가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약학과 쪽으로 이제 좀 좁혀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고 제가 OT 갔을 때도 교수님께서 화투는 다 들었지?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의미심장한 얘기네요. 네, 화학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 뭐 생명과학은 사실 메디컬 계열에서는 너무 다 베이스니까 그래도 화학 내용을 조금 껴서 약학과에 밀접하게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기부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도 답을 이렇게 했어요. 화학, 생명과학 둘 다 너무 중요해서 네. 비율을 따지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상담교사가 억지로 이분법적으로 골라야 된다면 근본적인 측면에서 화학이라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물리도 아마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시면서 느끼겠지만 또 화학을 깊게 공부하면 또 물리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물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체감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과 내용에서 깊이 있게 탐구한 경험들이 참 많겠지만 그래도 좀 진정성 있게 했던 건데 의미가 있었다 하는 거 하나만 소개해 줄래요? 2학년 확률과 통계 시간에 했던 탐구가 있는데 이게 생기부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적히지 않아서 아마 면접 봐주신 교수님들께서도 잘 못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때 탐구가 어떤 거였냐면 통계 쪽을 배우고 있었는데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표본 조사 이런 걸 배우면서 A를 구하기 위해서는 B라는 조건이 필요했는데 애초에 B를 구하기 위해선 A가 필요했다라는 모순점이 하나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근데 이게 표본,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걸 이제 알아보다가 그때 T-테스트랑 T분포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료조사식 하면서 이제 공부도 했는데 단순 자료조사만 하면 이게 너무 특색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그때 비타민도 많이 먹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애들이 근데 이 비타민 내가 대체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엄마가 먹으라고 해서 챙겨 먹는 거지 효과를 잘 못 느끼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얘도 표본 조사를 할 수 있는 툴이니까 비타민이랑 확률과 통계 시간이니까 수학 성적 그 사이의 연관성을 T-테스트로 분석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T-테스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본만 조사를 해서 그 표본 데이터를 입력시키면 분석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탐구를 진행해서 제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 약학과에서 계속 하실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쵸? 네. 약이 효능이 있는가 그런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결국에 통계학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아마 면접에서 물어보진 않으셨더라도 제가 세특을 봤을 때도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문으로 시작해서 이 의문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책도 읽고 T분포라는 분포가 그런 측면에서 쓰인다는 걸 알게 되고 그냥 제출로만 끝나면 아쉬우니까 직접 조사해서 그걸 돌려보고 아쉬운 점을 본인 수준에서 얘기했다는 게 되게 약간 정석적인 느낌입니다. 되게 잘했다 느낌이 들고요. 출발은 교과 내용이었던 거죠. 그 통계적 추정을 보시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걸 모르는데 이걸 알아야만 구할 수 있는 걸 구하라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통계적 추정에서. 그런 의문에서 출발했다는 게 일단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좋은 예시가 몇 개 나오긴 했는데 심화, 확장, 연계가 또 혹시 잘 되었던 활동이 또 생각나는 게 있을까? 솔직히 저는 이제 연계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삼고 탐구를 하나 골라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동아리 실험
활동을 고를 것 같긴 한데 그것 말고도 화학 1 때부터 화학 2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제가 이제 가수분의 반응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도 있고 실제로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알러지 때문에 가수분해 사료를 먹거든요. 그래서 그 알러지에 가수분해 사료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론 단순 자료조사식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약학과와는 조금 연계해서 화원부터 쭉 이어진 활동이라 좀 눈에 띄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아지 얘기도 있네. 네. 과학 1, 2 과목의 유기성을 잘 활용한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뭐 사실 우수한 점이 너무나 많은 학생인데 뭐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적인 측면이 많이 좀 부각이 됐는데 혹시 공동체 역량과 관련해서 혹시 할 얘기가 좀 있을까? 사실 저희 학교 학생회가 있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학생회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학생의 일이 너무 바빠서 공부에 잘 집중을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회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었고 제가 2학년 2학기 때 부회장은 한번 하고 아 그럼 공동체 역량은 어디서 채워야 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이제 학급에서 1인 1역 정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도 뭐 일반 부원이 아니라 부장들을 되게 많이 맡았었고 그리고 그 부장의 역할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문화부장을 맡았을 때는 영어로 된 학급 신문도 직접 제가 제작해서 영어 역량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아케이드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친구들의 좀 담합을 좀 돕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공동체 역량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보통 어떤 타이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부담에 놓이게 되는데 모든 대학들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이 눈에 들어오는 건 사실이나 타이틀이 있냐 없냐로 긍정평가 부정평가로 나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급 회장이래. 근데 코멘트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사정관 입장에서 의문이 생기거든요. 회장했다고 나와 있는데 회장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어땠는지가 전혀 언급이 없네. 자율활동이나 종합의견에. 그러면 약간 의아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회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종합의견이 되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종합의견에서 공동체 역량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네. 담임선생님들 참 감사한데 학급의 의견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회의를 주도하는 등 학교 생활의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줌. 그리고 봉사에게 여기도 또 나오고 그 다음에 학생 주도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진로와 관련 있는 활동을 위한 창의적 노력을 꾸준히 한다. 아까 그 앙케이트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 얘가 어떤 리더십적인 측면이나 공동체 역량 측면, 협력적인 측면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냐가 중요하지 타이틀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회장 안 했더라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부각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혹시 뭐 더 생각나는 학종 준비 팁 얘기해 줄 게 있을까? 방학 때 되게 공부하기 되게 바쁘잖아요. 근데 공부를 정말 하기 싫을 때 물론 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다음 학기 때 진행할 탐구 주제를 자신의 생기부를 좀 보면서 조금이라도 대략적인 주제를 정해놓는 게 다음 학기 시험 준비할 때도 편하고 이제 세특 쓰기도 편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일을 안 벌렸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것도 완급 조절하는 거 중요하죠. 제가 면접 준비할 때 너무 힘들었어서 그냥 작은 활동이어도 깊게 탐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너무 크게 깨달아서 뭐 되게 알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학기 중에 되게 바쁘잖아요. 되게 바쁘고 수행평가 하나를 쳐내면 2개가 오고 뭐 동아리가 끝나면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오니까 사실 탐구 주제를 막 진득하게 생각할 틈이 없는데 방학 때 좀 공부하기 힘들 때 주제를 다음 학기에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해 두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걸 생각해 둔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면 또 소스를 얻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걸 깊게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완급 조절을 잘 하셔서 작은 활동이라도 깊이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약학과를 희망하는 이화의 후배들이 앞으로도 제가 볼 땐 거의 10년 정도? 최소한 5년 정도는 거의 부동의 1위일 것 같아요. 약학과를 희망하는 이화의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학과는 수시로 진학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물론 섣부르게 내신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쭉 이어가는 거는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그래도 뭐 저희 학교 기준으로 1학년 때 뭐 1점 후반이나 2점 극초반이나 그 정도가 된다면 그래도 절대 수시를 포기하지 않고 꼭 3학년 1학년 때까지
계속 약학과를 희망하셔서 꼭 저보다 좋은 대학의 약학과에 진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대 오라고 해요? 가톨릭대 엄청 좋은 학교인데 엄청 좋아.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오해할 것 같아. 가톨릭대 엄청 네. 좋고 병원도 많고. 네, 좋은 학교죠.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에서 합격자 레인지가 있었던 범위의 근방이라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일단 해보려고 해봐라 이런 것도 있었고, 아까도 내신이 2학년 1학기만 놓고 보면 2.38이라서 사실 약대 내신은 아닌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일단 2학기까지 끝까지 해봤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열심히 해서 정시로도 갈 수 있겠지만 약간 객관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약학과 선후배로 만날 일이 또 앞으로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약학과 희망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